네, 해볼까요? 그 쌍곡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쌍곡선. 네, 타원은 지난 시간까지 다 했었던 것 같고 쌍곡선은 보겠습니다. 마지막 2차 곡선인데 네, 해보죠. 뭐 21페이지에 보시면은 유사하게 이렇게 뭐 동심원이 나와 있는 거 한번 확인할 수 있고 한번 잘 개념 열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그 타원하고 유사하면서 약간 다른 건데 그 초점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타원하고 마찬가지로 초점이 두 개가 필요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 초점도 X축 위에 있는 거 할 거고요. Y축 위에 있는 거 할 거예요. 타원에서 정의가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정의가 거리의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차이가 일정하다. 응? 네, 차이가 일정하다. 합이 일정하다가 타원이었고 차이가 일정하다가 이제 쌍곡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두 개가 뭐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 같아요. 그림을 그려보죠. 얘는 그릴 필요가 없구나. 자. 점을 두 개를 찍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죠. 거리가 뭐 10, 거리가 4라고 해볼까요? 점이 하나 있을 텐데 이 고정된 두 점은 초점으로 보는 거고요. 얘 말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을 텐데 거리가 10하고 4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럼 10에서 4를 빼면 6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점들을 계속 모아두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6이라고 내가 정한 거예요. 네. 차이가 일정한데 그 숫자가 무엇인지는 그냥 내가 정하는 거죠. 문제에 나와 있던지. 그럼 차이가 6이 된 애를 또 찾아보면 이런 애가 있겠죠. 그럼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리가 11인 점이 하나가 있고 또 그 점으로부터 이 고정된 초점 사이의 거리가 5인 뭐 그런 점이 있을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점들 다 그리면 모아두면은 저 쌍곡선 모양이 됩니다. 그 21페이지에 교과서 보시면 쌍곡선 모양 나오죠? 말 그대로 곡선이 쌍으로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 사실 쌍곡선을 하나 배웠었는데 이런 거 있죠.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나? 얘가 사실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한번 얘가 왜 쌍곡선인지 밝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배우고 나서. 사실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거나 이렇게 회전시키면 쌍곡선이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얘를 잘 보면 마찬가지로 길이가 10, 길이가 4가 되는 점이 여기가 있는데 차이가 6으로 일정하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점을 여기에 가상의 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10이고 얘가 4가 되면서 거리의 차이가 마찬가지로 6인 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점도 무엇이다? 대칭성을 가지는 점이 된다는 소리고 이 두 개의 점의 중점을 잡아서 축을 하나 만들고 다시 얘를 어떻게? 뭐 이렇게 대칭을 시키자라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길이가 10, 길이가 4가 되면서 여기에 거리의 차이가 6이 되는 그런 점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얘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점이 많이 했었죠. 네. 뭐 대칭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정의에서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게 이렇게 그려면은 뭐죠? 포물선하고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포물선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그래프가 쌍곡선이거든요. 그래서 뭐 점근선 다룰 때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게 쌍곡선입니다. 네. 교과서 아래 보시면은 굵은색 글씨가 나오죠?
보시면은 쌍곡선 있고 정이죠. 그리고 초점이 있죠. 초점 두 개 뭐 잡았던 거 기억나실 것 같고 몇 개의 용어가 나옵니다. 꼭지점과 주축 뭐 이런 거죠. 이제 얘는 잘못 그렸구나. 여기가 아니라 뭐 이쯤 해야겠어요. 이쯤. 네. 원점에 오면 안 되겠네요. 얘가. 네. 그림을 다시 그리면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대략적으로 그 나중에 그리게 될 방법으로 그려보면 두 칸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런 직선을 두 개 그리고 이 점에 맞춰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거거든요. 아무튼 뭐 나중에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보시면 얘를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축이 하나 있죠. 이 축을 이루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원하고 유사한데 축이라고 해서 뭐 길이가 무한히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얘를 이었을 때 이제 직선이 나타나고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교점이 생겨요. 얘를 이제 꼭지점이라고 하나 봐요. 이 꼭지점하고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할 수가 있죠. 얘는 선분인데 이 선분을 주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니? 맞네요. 쌍곡선의 주축. 그리고 이 주축의 길이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점을 중심이라고 한대요. 얘가 중심이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이 X축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그런 애 할 거고요. 이런 애랑 이런 애를 할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초점의 중점도 원점이 되는 그런 애를 하겠죠. 예.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쌍곡선의 방정식이 상당히 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얘를 좌표축으로 가지고 와서 정의를 사용해서 방정식을 구해보죠. 구조가 똑같죠? 타원에서 했었던 거랑 구조가 똑같아요. 22페이지로 가볼까요? 아래 파란색 박스 내용 보시면은 초점이 있는데 세팅이 잘 돼 있죠? 초점이 C,0 마이너스 C,0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차이가 일정한데 거리의 차이를 여기에서는 2A라고 줬습니다. 2A. 예.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 부등호가 나오죠? C가 가장 크다? 네, C가 제일 큰가 봐요. 여기서도 최종적으로 식을 정리했을 때 B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해서 치환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C가 가장 크다. 쌍곡선의 형태도 두 가지를 배울 건데 C가 가장 큽니다. 예. 그 타원하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간단히 그리면 원점이라고 하죠. 여기에 C가 있고 마이너스 C가 있다고 합시다. 점이 하나가 있어서 X, Y라고 하는 거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거리를 구해보면 이렇게 거리를 하나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를 구할 수가 있죠. 거리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소리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거리는 이 거리죠. 오른쪽에 있는 거리는 이 거리인데 X, Y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여기 있다고 치면 이 왼쪽 길이가 오른쪽 길이보다 길죠. 그래서 그냥 빼면 됩니다. 얘가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없을지 모르잖아요. 얘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왼쪽 거리가 오른쪽 거리보다 짧죠. 그러니까 제 부호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이가 일정하다. 차이라는 것을 할 때 그 두 개의 식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식을 두 가지를 다 쓸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얘가 일정하다. 이런 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리라고 하면
차이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사실 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뭐 크기를 우리가 처음 저식을 보고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를 해서 뭐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의에 따라서 식을 쓴 거예요. 쌍곡선의 정의. 이 왼쪽 식을 보면 오른쪽 식을 보면 이제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는 거죠. 마이너스 C,0 C,0 그리고 이 등호 왼쪽의 식이 거리를 나타낸다라는 건데 등호 오른쪽 식은 그게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A랑 B 결국 이제 A랑 C 결국 B까지 나올 건데 그래서 상수가 되는 거니까요. 이 식을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해봐. 네. 교과서에 보면은 상당히 네. 수직으로 빼기. 한 30초만 더. 네, 다 해봤겠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세운 식을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절대값을 이제 바로 없애버리더라고요.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죠. 이 절대값 속에 있는 애의 부호를 따져서 얘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한번 해보시고요. 절대값을 없애면은 이 2a 쪽의 부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한꺼번에 식을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결국은 넘겨서 제곱을 하고 식을 정리해서 제곱을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쪽의 부호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여기 아래 쭉 쓴 거예요. 여기 이제 오른쪽 루트를 이제 넘겨서 양쪽을 제곱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속에 있는 게 여기 나올 거고 여기 2a의 제곱이 나올 거고 속에 있는 거 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에 얘랑 루트랑 계산한 얘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같은 걸 다 없애줬습니다. 적당히 달 동류항으로 다 붙고요. 그 개수가 앞에 4가 생기는 것도 다 타원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형태의 식을 만든 다음에 다시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제곱을 한 번 더 하면은 제곱을 한 번 더 하고 또 같은 걸 없애버리고 동류항끼리 차를 묶은 겁니다. x제곱항이 나오고요. y제곱항이 나오죠. 그래서 x제곱하고 y제곱을 한쪽으로 몰고 다른 쪽에 상수를 잘 집어넣어 놨고요. 얘로 이제 양변을 나눈 거죠. 그래서 a제곱분의 x제곱이 나오고 여기에는 c제곱분의 a제곱, c제곱 빼기 a제곱분의 y제곱,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제 플러스 1이 되죠. 이 c제곱 빼기 a제곱을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b제곱으로 치환을 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쌍곡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쌍곡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치환한 것을 봐도 알겠지만 최초에 초점의 x좌표가 가장 크다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c가 항상 커요.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애가 나오는 거죠. 얘를 보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생각이 나야 될 것 같고요. A, B, C 길이를 갖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릴 수가 있었어야겠죠. 네. 여기에서 역으로 하는 가정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거기 교과서에 나오죠. 역으로 한 줄 나오죠. 계산이 매우 많을 거예요. 타원하고 상당히 유사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첫 번째 쌍곡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를 방정식의 형태로 보면 a, 0을 지나죠. 마이너스 a, 0을 지나고요. 0, b? 안 지나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0, b를 지나지 않습니다. 0, 마이너스 b를 지나지 않아요. 네. 얘는 a, 0, 마이너스 a, 0을 우선은 우리가 지나는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 0, 0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하지 않죠. 얘는 원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네. 뭐 타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래서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문자를 대입해서 뭐 등호가 성립하는 것은 뭐 몇 개 찾기가 쉽겠죠. 얘를 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저쪽에다 그림을 그려보면 얘를 좀 지웁시다. 그 직각삼각형을 하나 찾을 건데 뭐 얘를 C라고 하죠. 그럼 마이너스 C가 여기 있겠죠? 지금 항상 C가 가장 큰 걸 가정하고 있으니까 초점의 X좌표의 크기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는 뭐 이런 데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A는 뭐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가지고 우리가 B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B를 한번 찾아볼까요? B를 찾아봐요, 여기서. B를 찾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는 적당한 A, B, C를 찾으면 되는 거죠.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은 이해가 가니?
된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이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C짜리 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돌리는 겁니다. 원이 하나 생기겠죠? 이게 스케일을 맞춰서 했으니까 이 정도의 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A를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리면 돼요. 그럼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교점이 생기잖아? 그럼 이 교점의 Y좌표가 뭐예요? B죠? 맞아요? 여기 직각 사각형 하나 그리면 얘가 B라니까? 당연한 거죠.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C로 일정하죠. 이렇게. 가로 길이가 A였으니까 저 정리를 만족시키려면 세로 길이가 B가 돼야 되는 거죠. 직각 사각형 만족시키니까 이렇게 B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직각 사각형이 하나 나옵니다. 쌍곡선에서는. 그래서 아까 막 직각 사각형을 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형태의 쌍곡선의 이제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릴 때 보면 A랑 B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A, B짜리 직사각형. 얘를 대칭선에 따라서 네 군데에 다 그려줍니다. 쌍곡선을 그리는 방법인데 우리가 A랑 B를 숫자로 알고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하나 그린 거죠. 얘를 이렇게 대칭이 되게 네 군데에다가 다 그려줘요. 그럼 대각선의 길이가 있겠죠? 이 대각선을 이렇게 회전시켜 줍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초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A, 0을 지났으니까 2점을 지날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내가 그릴 때 대각선으로 직선 두 개 그렸었죠? 이 직사각형에 맞춰서 대각선으로 직선을 이렇게 두 개 그렸어요. 나중에 배울 점근선이란 개념인데 이 무한히 갈수록 여기에 맞춰지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는 게 대략적으로 쌍곡선을 잘 그렸다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쌍곡선의 방정식입니다. 네. 문제 하나 볼까요? 문제 1번. 문제 1번은 상당히 쉬운데 초점을 편의상 이렇게 한꺼번에 쓸게요. 저는 그 거리의 차가 4로 일정한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X축 위에 초점이 있을 때 차이를 2A라고 했었죠. A가 2가 되고요. C가 3이 되는 거죠. 쌍곡선 경우에 C가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서 B제곱이 바로 나오죠. B제곱이 5입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부호를 잘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고 여긴 1이고 여긴 부호가 플러스죠. 네. 그 아래에 뭐 다 설명드린 거네요. 네. 이 차이에 해당하는 2A라고 하는 길이가 주축 길이랑 똑같습니다. 얘는 2,0 마이너스 2,0을 지나죠. 여기에 점을 두 개를 찍을 수가 있는데 이 사이의 거리를 무엇이라고 한다? 주축의 길이, 거리라고 했었고요. 얘는 정의에 따라서 쌍곡선에서 거리가 일정하다라고 했던 그 차이랑 거리가 똑같죠. 이 길이가 여기서 차이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숫자랑 뭐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좌표상으로 보면 당연하죠. A,0 마이너스 A,0이니까 거리가 항상 2A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예제 1번. 이런 형태의 식을 보고 쌍곡선이라고 하는 거를 알면 되는데요. 네.
이 C가 가장 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숫자가 두 개가 있으면은 얘를 두 개 더한 것이 C제곱이 돼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초점의 좌표가 바로 나오죠. 5,0 마이너스 5,0이 나오고요. 얘는 4,0을 지나고 마이너스 4,0을 지나는데 뭐 걔를 각각 꼭지점이라고 할 것 같아요. 거리의 차이는 16의 루트를 씌운 게 4니까 4의 2배에서 8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주축의 길이랑 거리의 차이가 똑같으니까 이러면 된 것 같아요. 쌍곡선의 방정식 두 번째 건데 네, 해보죠. 다음 시간에 저걸 해보죠. 다음 시간에 점근선 하고 이번 시간에 얘를 다 해서 그 이 형태의 쌍곡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타원에서 했던 것처럼 유사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은 A랑 B랑 C가 무엇인지, 뭐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좌표가 얼마인지, 차이가 어떠한 값으로 일정한지, 뭐 등등등을 다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타원에서 했던 것처럼 X랑 Y의 역할을 바꿔볼게요. 대칭, 기하학적으로 이 쌍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라는 소리죠. X랑 Y의 역할을 바꿔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X랑 Y를 바꾸면은 X 앞에 음수, Y 앞에 양수가 나오고 여기 플러스 1이 나오는데 거기에다 마이너스 5를 붙여서 생각해주면은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위식하고 아래식이 다른 점은 위식은 이쪽에 플러스 1이 있고 아래식은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식을 잘 보고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쌍곡선의 방정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게 이 두 번째 쌍곡선의 방정식이 돼요. 첫 번째랑 두 번째의 차이점은 오른쪽에 플러스 1이냐 오른쪽이 마이너스 1이냐 그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초점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게 다 달라지겠죠. 첫 번째 쌍곡선에서 차이가 8이었죠. 그럼 두 번째 쌍곡선에서도 차이가 8이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를 그냥 왔다 이렇게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킨 거기 때문에요. 초점의 좌표가 막 바뀌는 게 보이죠? 첫 번째 거는 초점의 좌표가 뭐였죠? 5,0인가? 그러면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의 점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쌍곡선의 방정식은 초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당연한 소리지만 뭐 중점은 똑같이 원점이 됩니다. 네. 얘는 이쪽이 마이너스 1이니까 위에서 4,0 마이너스 4,0이었잖아요. 그 두 개의 점을 지났잖아요. 아래에서는 0,4를 지나죠. 여기 마이너스 1을 대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0, 마이너스 4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써보면은 이 두 개의 점을 저 식에 대입하면 성립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점이 아래에도 있을 거다라는 소리죠. X랑 Y의 역할을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축의 길이라고 하는 건 8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축의 길이라고 하는 게 8이 될 텐데 여기서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에서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길이는 왔다 갔다 해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또 쌍곡선의 방정식을 두 번째 걸 배웠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만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초점을 0, 플러스 마이너스 C로 세팅을 했고요. 차이를 2B로 세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C가 가장 커요. 이렇게 쓸까요? 쌍곡선은 항상 초점의 X좌표가 아니면 아래에선 초점의 Y좌표가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의를 이용하여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는 건데, 그럼 어떠한 식이 나온다? 이러한 식이 나온다. 여러분 실제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 뭐 아이디어는 뭐 똑같죠? 여기에 초점이 두 개가 있고 적당한 점이 하나가 있어서 거리를 구해보는 거죠.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데 이 경우에는 2B로 일정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요. 처음에 C랑 B만 있었는데 최종적인 식에 A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럼 A와 B와 C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 식은 마찬가지로 얘가 되겠습니다. 네, 뭐 쌍곡선에서는 뭐 C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아까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 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리는 건 좀 대략적으로 그리는 건데 약간 과장해서 그리면 거의 V자 형태로 그리면 되거든요. 거의 V자 형태로. 과장해서 그리면. 네. 곡선 형태보다는 이런 V자 형태 그래프가 더 실제 쌍곡선하고 가까운 그런 그래프의 형태가 개형이 되고요. 네. 얘를 돌리면 뭐 이런 애가 되는 거죠. 얘를 한 번 더 돌리면 또 이런 애가 되는 거고요. 네. 곡선이 쌍으로 나온다. 그래서 사실 쌍곡선인데, 네. 그래서 식 두 개 배웠습니다. 이쪽 플러스 있는 거 하나 배웠고 이쪽 마이너스 있는 거 하나 배웠습니다. 식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위아래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문제 3번 볼까요? 나머지는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문제 3번에 1번 초점의 Y좌표가 5죠. 그러니까 C가 5인 거고요. C가 5. C가 5가 나오는 경우고 차이가 6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B가 6인 거죠. 초점이 Y축에 있으니까요. 얘를 가지고 그냥 식을 잘 연립을 해서 A 값을 구하고요. B가 3이니까 A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25에서 9를 빼면 16. A가 4가 나오겠죠. A랑 B 값 알았으니까 방정식을 그냥 세워주면 되죠. 자. 끝에 마이너스를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쌍곡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고요. 그냥 이 형태에 잘 맞춰서 해주면 되겠죠. 이거 아까 예시했던 거랑 똑같은 거, 거의 비슷한 거네요. 네. 예제 2번 볼까요? 예제 2번은 쌍곡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죠. A제곱, B제곱 보이니까 C가 얼마예요? 더해서 루트 씌우면 4 나오죠? 초점의 좌표 중에 하나를 구했습니다. 뭐 4가 초점의 좌표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좌표는 X좌표랑 Y좌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초점의 좌표는 0,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한꺼번에 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꼭지점 0,2, 0, 마이너스 2죠? 거리의 차이는 얘를 가지고 체크하는데 얘가 B제곱이니까 B는 2가 되고요. 2B는 4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의 차이가 4다. 주축의 길이와 거리의 차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구했네요. 문제 6번을 다음 시간에 좀 하는 걸로 하고 문제 6번 풀고 다음 시간에 점근선 하면은
쌍곡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쯤 할까요? 우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네.